안녕하세요. 저는 글링크미디어 이채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구글의 앱 캠페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실 예정이에요. 이번 차시를 통해 여러분들은 구글 앱 광고는 어떤 게 있는지, 또 구글 앱 광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 앱 광고를 알기 위해서 앱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많이 하실 건데 최근에는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앱은 쉽게 말해서 컴퓨터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앱이 PC에서도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쓰이는데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활용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약자로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앱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앱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배포되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존에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마트폰을 배급한 배급사, 예를 들면 애플 혹은 구글에서 혹은 안드로이드 체계를 만든 갤럭시에서 배포했던 기본적인 프로그램 앱만을 우리가 쓸 수 있었는데요. iOS 2.0 업데이트와 함께 스티브 잡스는 앱스토어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앱스토어를 만든 게 바로 마크 베니오프입니다. 마크 베니오프는 이렇게 다양한 앱들을 실제로 세상에 있는 모든 개발자들이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배포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앱스토어를 만들게 되었고, 이 앱스토어를 iOS 2.0 업데이트 때 스티브 잡스가 발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고 또 앱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앱이 있다면 혹은 원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찾고 싶다면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되게끔 된 거죠. 이렇게 앱을 올리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디렉토리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애플을 쓰는 핸드폰들은 모두 앱스토어를, 또 애플 외에 다른 OS를 쓰는 기기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원스토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대부분의 유저들이 사용하는 디렉토리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렇다면 모바일 앱 광고란 무엇일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앱을 만들고 앱을 업로드한 이후에 앱을 사용하는 유저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다운로드 수를 또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광고들을 의미합니다. 이 앱 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바일 환경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OS별로 스토어가 나뉜다는 특징이 가장 큰 특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요약하자면은 모바일 앱 광고는 나의 앱이 모바일 환경에 있는 유저들에게 노출되고 그들이 내 앱을 인식한 이후에 다운로드를 받고 또 내 앱에 들어와서 다양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활동은 앱의 모든 단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앱의 마케팅 단계는 앱을 인지시키는, 앱을 알리는 단계부터 앱 내 유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유의미한 혹은 매출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것까지 앱 인지부터 리텐션까지 이어지는 모든 단계를 말합니다. 앱 캠페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앱의 성장 주기와 그리고 유저의 각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마케팅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이 장표는 앱의 성장 주기에 따른 매출, 다운로드, 그리고 앱 사용률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앱 런칭 전까지 그리고 앱 런칭까지는 아무래도 다운로드를 하고 앱을 사용하는 유저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설치 볼륨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 목표가 되겠고요. 앱 런칭 이후에는 실제로 앱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많아지도록 또 앱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실제로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익 및 매출을 극대화하는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앱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이후에는 이탈 유저들을 재유입시키는 리텐션 캠페인을 같이 운영하곤 합니다. 구글 애즈의 앱 마케팅은 이 모든 앱 광고 단계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맞춰서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앱 캠페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앱의 모든 마케팅 단계에 맞춰서 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글 앱 광고의 특징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구글 앱 광고는 구글의 모든 네트워크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자랑인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또 목표로 하고 있는 액션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앱 캠페인을 할 때 구글 검색, 유튜브 이렇게 노출 지면을 나눠서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캠페인만 세팅을 하더라도 유저의 반응에 맞춰 구글 머신러닝이 알아서 이번 광고는 유튜브에 혹은 이번 광고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노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앱 캠페인은 사실 형태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타겟팅 없이 구글 머신러닝이 자동으로 최적화하고 학습한다는 특징도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어떻게 입찰 전략을 짜는지에 따라서 AC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글 앱 캠페인은 약어로 AC라고 부르는데요. 이 AC는 모두 동일한 형태로 세팅이 됩니다. 우리가 광고 소재를 세팅하고 목표로 하는 액션 그리고 앱을 선택하게 되면은 구글 머신러닝이 자동으로 최적화하며 우리가 원하는 유저에게 우리가 세팅한 광고를 자동으로 조합해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AC의 종류는 우리가 설정한 목표 그리고 입찰 전략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스톨을 최대화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방식은 AC 인스톨이 되는 것이고 앱 내에 특정 액션을 유도하고 싶다면 앱 내의 액션을 목표로 하는 AC 액션 캠페인이 되게 됩니다. 사실상 동일 형태지만 목표를 어떤 걸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광고 노출 예시와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마케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툴임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광고 목표에 맞춰서 소재를 세팅하고 앱을 선택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AC는 구글 머신러닝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머신러닝 덕분에 캠페인이 모두 자동화되어 우리가 실제로 세팅하고 운영할 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5가지 뿐입니다. 첫 번째는 광고 소재, 두 번째는 광고를 노출할 지역, 세 번째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 네 번째는 목표당 입찰 단가, 마지막은 예산입니다. 이 5가지를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서 앱 캠페인의 결과는 크게 달라지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광고를 시작하는 앱 마케터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동일하게 세팅을 했는데 효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세부적인 데이터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음 캠페인에 적용하는 데까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팅할 수 있는 영역이 5가지 뿐이기 때문에 다른 매체들보다는 세팅에 용이한 것도 확실한 장점이죠.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앱 데이터를 한번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앱 캠페인은 퍼포먼스 캠페인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후 캠페인에 활용을 하는 이 전체적인 사이클이 퍼포먼스 캠페인과 동일한데요. 앱 캠페인도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수립하기 위한,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캠페인에 반영하는 그 결과에 따른 캠페인 설계와 집행의 선순환이 반복됩니다. 앱 캠페인도 퍼포먼스 캠페인과 동일하다고 했는데요. 마케터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앱 캠페인은 크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2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앱 바깥에 있는 익스터널 데이터와 그리고 앱 내 데이터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익스터널 데이터는 쉽게 생각하면은 광고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데이터를 말해요. 그래서 매체에서 제공되고 광고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앱 내 데이터는 말 그대로 앱 내에서 유저가 행동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 익스터널 데이터와 인터널 데이터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지 유저의 앱 내 흐름 데이터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이후에 이 데이터를 다시 캠페인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인앱 데이터와 그리고 앱 외부 데이터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 앱 캠페인에 쓰이는 툴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 데이터라고 불리는 마케팅 사이드에서의 매체. 두 번째는 인앱 애널리틱스 툴이라고 해서 앱 내부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 마지막으로는 마케팅 미저먼트 툴이라고 해서 마케팅에 쓰이기 위해 혹은 마케팅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쓰이는 툴을 말합니다.
사실 인앱 데이터 분석 툴과 마케팅 데이터 분석 툴은 동일한 툴로 쓰이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대표적인 툴에는 구글 파이어베이스, 앱스플라이어, 애드저스트 등이 있습니다. 앱 마케팅을 하는 여러분들이라면은 마케팅 미저먼트 툴에 있는 툴 중 하나 정도는 익숙하게 다루실 줄 아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질문이 들어오는 게 그럼 이런 분석 툴 없이는 광고 운영이 불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분석 툴 없이도 광고 운영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그 광고는 유저가 광고에 노출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어떤 액션을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 광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앱을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라면은 꼭 앱 분석 툴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석 툴을 활용하면 광고를 클릭한 이후에 실제로 유저가 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저가 온라인 사이트 혹은 모바일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앱 광고를 보고 앱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광고를 클릭했어요. 이때 분석 툴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앱 광고를 클릭한 수까지만 측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분석 툴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실제로 유저가 광고를 클릭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앱 내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유저는 실제로 며칠까지 들어왔는지, 구매를 했는지, 회원가입은 했는지 등등 다양한 액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우리는 마케팅 사이드에 적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분석 툴을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분석 툴은 그냥 우리가 세팅하고자 해서 세팅할 수 있는 게 아니긴 합니다. 앱 개발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분석 툴은 기본적으로 SDK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키트 자체를 앱 내에 심어주셔야지 그 이후에 앱 분석 툴이 발동하게 되어 있어요. SDK라는 용어는 앱 광고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텐데요. SDK는 아까 앱이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앱에 대한 분석과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앱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앱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전부 다 SDK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는 구글 캠페인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를 설치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파이어베이스도 동일하게 SDK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GA4 업데이트와 함께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GA4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신다면 앱과 웹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분석 툴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앱이 단순히 앱뿐만 아니라 웹에서도 활용 가능한 앱이라면 무조건 파이어베이스를 설치하는 걸 권장드려요. 특히 파이어베이스를 제안드리는 이유는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하시면 구글 애즈의 다양한 기능들을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파이어베이스를 심어두신 경우에는 T-ROAS 캠페인, 즉 가치 최대화 캠페인도 운영 가능하시고 또 동시에 잠재 고객을 확인할 수 있는 잠재 고객 기능도 추가로 활용 가능하십니다. 이렇듯 구글 캠페인과 연결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 툴이고 또 무엇보다 무료이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파이어베이스 외에 다른 모바일 특정 분석 툴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파이어베이스를 같이 심어두시게 되면은 더 다양한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으니 파이어베이스를 심어두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앱 캠페인에 대해서 그리고 구글 앱 캠페인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앱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앱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고 광고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